어이, 너가 우리 입학한 신입생인가? 만나서 반갑다. 우리는 메가스터디 20기 목표 달성 장학생 선배들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희들의 슬기로운 고1 생활을 위해 조언을 해주겠어. 무섭다고 울지 마라. 고등학교 생활은 실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1 후배들을 위해서 살짝은 무섭게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오프닝과 다르게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지역 일반고에서 3년 동안 내신 1.2 정도를 유지했고 학종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문과생으로 원래는 상경계열 진학을 희망했지만 뜻밖의 약대 합격으로 약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의예과 이사학번 유진목입니다. 광주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서 내신과 수능 둘 다 준비했고 내신 1.2, 수능 전 과목 1등급으로 전남대학교 의예과 합격했습니다. 수시 결과보다 정식 결과가 좋아 타 대학 면접을 가지 않아서 합격증은 전남대학교 의예과밖에 나오지 않았고 진학이 아닌 정시 합격증을 위해 이번 25학년도 수능 다시 응시해서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고라서 그런지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사회나 영어 같은 문과 과목이 내신 등급 따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끼를 그득그득하게 품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5배 이상이 되는 영어 지문을 거의 통째로 암기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국어나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같은 과목은 밑줄 그으면서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교과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밑줄을 계속해서 긋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네모 치고 하면서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보면서 암기를 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야자를 매일 하지 못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이 10시에 끝나면 자습실에서 12시나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살짝의 컨셉질이긴 하지만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가끔 공부를 했었고 전교 1등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국 전교 1등은 하지 못했고 졸업할 때까지 한 전교 3, 4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이 1년 만에 앨범을 냈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2등급 그리고 심지어 국어는 3등급 그 중에서도 낮은 3등급을 받아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기말고사부터는 하루에 아이돌 영상 딱 하나만 보면서 공부를 했고 국어 3등급을 받았었던 거는 기말고사 범위가 중세국어였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의 세종대왕님이랑 영혼을 체인지한 수준까지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대부분의 과목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고 3등급이었던 국어는 제가 기말고사를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해도 최종 등급은 기말고사,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학기 말까지 열심히 하셔서 최종 1등급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님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저희 학교는 이과 성향이 두드러진 남고여서 저는 수학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전 과목을 선행하고 온 친구들도 반에 한 명씩은 있었고 지금 당장 수능 수학을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년치 분량도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던 저는 이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아니면 따라잡을 수라도 있게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문제씩 문제를 풀고 일주일에 문제집 한 권을 끝내는 것은 예산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에 문제집 10권 이상 그리고 타 학교 내신 기출문제도 20, 30개씩을 풀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든 수학 내신에서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꼭 모든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학교의 예전 기출이나 아니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파악하고 적당히 학교 수준에 맞는 문제만 골라 풀어도 좋은 내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희 학교 국어 내신은 특히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내신고사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실전적인 독해력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고 이 결과 앞으로 수능까지 있을 모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고 수능에서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와 수학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본인 학교의 내신 고사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저도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학교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최종적으로 1학년 1학기 성적을 1.13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특히 의대생 중에서도 중간고사 때 3등급을 맞았지만 최종적으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생기부는 그렇게 빛나는 생기부라고 말씀드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성장형 생기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1학년 생기부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진로에 큰 틀이라도 잡아놓자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저도 다 알아요. 그치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자기가 상경계열에 진학하고 싶은지 혹은 메디컬, 자연계열, 정치, 법조 이쪽으로 큰 틀 정도만 잡아놔도 생기부 작성하기가 수월하고 완성도에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생기부가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봤을 때는 신박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야가 다 제각각인지라 약간 짬뽕탕 같은 생기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중후반까지는 교육 분야, 즉 교대를 희망했어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많이 넣었었고 중간에 저도 이 진목학생처럼 의대에 가고 싶었어서 의학 관련 내용을 좀 넣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상경계열로 틀었던 거라서 1학년 생기부가 많이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내내 상경계열로 생기부를 채웠다면 생기부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은 마음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는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후속 활동을 진행할지 조금 계획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국어에서 가사문학의 미의식을 조사하고 그걸 발표했었는데 이에 후속 활동으로 2학년 현대문학감상이라는 과목에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현대문학의 미의식을 분석하여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1학년 통합사회 때 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2학년 한국지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서 장소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후속 활동으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면 2학년, 3학년 때 탐구 주제를 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아도 되고 생기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더 완성도 높은 생기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학년 때부터 생기부에 진로, 의대, 기계 하면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세특만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1학년의 세특 특성상 또 1학년에 배우는 과목 특성상 그런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1학년 때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시점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돼서 그 분야에 지금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가 있다고 해도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꿈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교 논문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세특을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본질상 진로 적합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1학년 세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진로 과목에 관련된 세특은 2학년, 3학년 때 채우더라도 1학년 때는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세특을 작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이란 특히 탐구력 혹은 호기심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수학 과목에서 교과서에 나온 공식을 보고 내가 이것보단 잘할 수 있겠는데? 하고 더 파고 들어가 본다든가 더 일반화를 시켜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교과 영역, 즉 동아리나 자율세특 같은 창체 세특에서는 본인의 교과적 역량보다는 비교과적 대외적 능력, 공동체 역량, 또는 소통 역량 등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해서 본인이 뭘 느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특을 쓸 때 인터넷을 찾아봐서 세특을 쓴다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는 나 말고도 모두가 볼 수 있는 세특이므로 수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똑같은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세특은 본인의 생기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토성만 다져놓는 용도로만 쓰고 그 주제를 그대로 끌어와서 쓴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베껴서 쓴다거나 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고1로 돌아가도 꼭 할 것은 1학년 때 괜찮은 동아리 들어가기입니다. 여기서 괜찮은 동아리란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고 생기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설레는 부푼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피구부도 하고 싶고 댄스, 치어리딩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 명당 한 개의 동아리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의 소중한 생기부 500자를 좀 유익하게 채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모의국회나 모의유엔 그리고 소논문 작성 같은 활동을 하는 진로탐구부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유로마케팅 등의 키워드로 각각의 활동을 진행했어서 생기부를 조금 더 흥미롭게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고1 여러분들도 학교에 처음 입학하시면 생기부에 유익할 수 있는 동아리를 꼭 골라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생기부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생기부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었기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생기부를 위해서 할 프로젝트 선정하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보고서 쓰기 등등등 이러이러한 것들로 정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평소에 주제를 생각해놓지 않았다가 막상 그 시기가 닥쳐서 하려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멍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내신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수능을 준비해야 돼서 정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하는 것들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났었고요.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 결국 대학은 수시 전형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생기부를 그렇게 열심히 써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기도 하고 저 또한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청사지를 잡아놓은 다음에 2, 3학년을 보내면서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생기부도 만들어가면서 고등학교 생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고1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 것에는 NCT 덕질이 있습니다. 사실 NCT 오빠들이 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 동안 기쁨과 행복과 삶의 원동력과 저의 비타민이 되어준 건 확실해서 후회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2학기마다 성적이 조금씩 떨어진 게 하반기에 NCT 컴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침대에 누워서 NCT 오빠들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 최종 내신 등급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돌아간다면 NCT 덕질은 조금 접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치만 NCT 127 김정우 씨 정말 사랑합니다.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말 것. 제가 1학년 때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수시를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학년 첫 시험을 보고 원하는 성적 안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 대한 실망할 수 있고 학교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시를 버리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가장 쉬운 전형은 수시 전형이에요. 아무리 내신고사와 수능고사의 결이 다르다고 해도 내신고사를 위해 공부해둔 경험, 그 경험이 수능을 위한 정말 좋은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한 문제도 꾸역꾸역 다 풀어보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보고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그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더욱 공부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더 좋은 수능 성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버리고 수능에 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수능 성적을 만들어준 건 내신고사를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정말 대입 코앞의 최종 발판이며 중학교 때 어떻게 보냈는지와는 상관없이 고등학교 3년의 결과가 대학 입시의 결과를 바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 모집 비율이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시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여러분들에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6번의 수시 지원 기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내신도 열심히 관리하시고 생기부도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또 10번의 시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3년 동안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등학교 추억도 많이 쌓고 행복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지만 절대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자로만 보지 않고 동료로 같이 함께 나아간다면 다시 없을 고등학교 생활 더욱 재미있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억들 잘 쌓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3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그 각자의 짧은 시간 후회 없이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